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삭감. 이게 이제 현 정부가 여당이 예산 삭감했다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 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 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맡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충청남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 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들께 보다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에서 충청남도의 햇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주께서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충청남도 특산물은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하니까요. 많은 애용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가 일회용이라서 소진 속도가 무척 빠르지요. 자유한국당은 마스크 부족 사태는 지난해 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114억 원이나 삭감한 4더하기1 협의체,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4더하기1 협의체 아니에요? 예. 자, 마스크 부족은 지난해 말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예산을 114억이나 삭감한 4더하기1 협의체 탓이라면서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어찌된 일일까? 2020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편성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이 심사를 거쳐서 114억 8,8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인데, 보건복지부가 대량 구매하면 단가를 20%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대량 구매하면 단가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마스크 보급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데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마스크 효과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4더하기1 협의체는 마스크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마스크 예산을 살릴 가능성조차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산심사에서 한국당이 참여했다면 마스크 예산을 더 늘렸을 것이란 뜻인데, 하지만 예산심사장에 한국당 의원이 없지 않았어요. 김승희, 유재중 의원이 재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해 추경안 심사 때도 한국당은 총선용 이벤트라면서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을 삭감한 전력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34만 명,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19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323억을 배정했는데, 한국당 요구로 129억을 깎아서 194억만 최종 예산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소득층 한 명당 30장을 보급하려던 정부 계획은 18장만 주는 것으로 축소됐는데,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라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마스크, 그 예산을 줄인 걸 두고, 그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라고. 정말 이래놓고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온당할 텐데, 거꾸로 그때 4더하기1 협의체 때문에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이 깎였다라면서 남 탓을 해요. 정말 참 이게 말이죠. 생각을 잘못할 수 있죠. 또 뭐 생각이 짧아가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하하 나 참. 자 관련해서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실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초동대처 우왕좌왕 메르스 백서 읽어봤나. 기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만에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누적 격리 인원 16,693명. 발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확진자가 나왔던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가 기록한 처참한 성적표였다. 이 참사를 재현하지 말자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6개월 이상의 작업을 거쳐서 방대한 백서를 내놨는데 하지만 4년 뒤에 다시 찾아온 감염병 사태인 우한 폐렴. 얘들은 지금 계속 아직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이러면 이제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여권에게 이제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앞에서 이 백서의 제안들은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다. 메르스는 우한 폐렴의 원인과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었는데 초기 메르스의 감염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 동선 파악에 실패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닌 엉망인 우리의 보건체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까지 16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한 폐렴 방역에도 적잖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야, 16명 정도 나온 거야. 뭐 숨은 확진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아직 지금 치료 중인 격리 중인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기 우한 폐렴 감염력을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면서 초동대처가 늦었다. 이건 뭐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방역 당국과 의료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싶은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거죠. 예. 얘네들은 아무리 잘해도 비난할 거예요. 틀림없이.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왜 컨트롤 타워가 이원화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분이 반박했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바로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제가 이분을 모르지 않는데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용익 의원이 있죠. 지난 이제 19대 때, 19대 때 그때 김용익 의원 보좌관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뭐 전문성을 갖고 계신 여준성 보좌관이에요. 청와대에서도 있었어요. 질보는 방역, 복지부는 지원, 제대로 된 이원화가 맞습니다. 이원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알고서 조선일보 기사를 비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를 비판하는 요지는 컨트롤 타워 부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경계 단계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고 질병관리본부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를 총괄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조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위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그냥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진짜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요. 단일한 컨트롤 타워였는데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단 말이죠. 아니 하던 데에서 계속하게 하는데 하던 데에서 계속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대응 각종 권한 이걸 다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방역도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가진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달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의 지휘권은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고 방역을 지원하는 행정문제와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행정문제,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는 복지부가 맡고 질병, 방역 여기는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화는 전문성과 역할에 맞게 제대로 이원화된 것이지 단일한 컨트롤 타워를 둔다? 그럼 박근혜식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다가 중요 상황이 왔을 때 보건복지부가 그 권한과 기능을 다 이어받고 그게 맞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밖에서 다음 행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음악 소리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전문성과 역할에 맞게 이렇게 이원화된 것이란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대책 없이 이 방역 기능 이런 것들이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에 맞게 그러니까 행정도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타부처와의 업무 협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질병관리본부가 다 하라고? 불가능합니다. 기능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의 이원화는 합리적인 대안이고요. 지금 잘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엉망으로 해왔다. 그리고 지금 알고 봤더니 컨트롤 타워가 두 군데다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틀리니까 다음 분석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필요합니다. 네. 현 정부가 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나라도 현 정부의 이런 대응 태세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요. 두 번째 섹션까지 함께 했고요. 저는 세 번째 섹션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또 11시부터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